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백자였죠. 선정답자 최은숙 7289 쓰시는 분, 요 두 분께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이선호님, 이다솜님, 7656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727 쓰시는 분께서 웅디, 저희 집은 제육볶음 백반집이에요. 제육볶음 할 때마다 웅디가 생각난다요. 소확행 중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해서 먹는 거겠죠. 아들이 고기 볶고 딸이 반찬 넣고 각자 알아서 하니까 빠르고 좋으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진만 보고 진짜 어디 영업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육볶음 백반집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댁에서 이렇게 해 드시는 거죠 지금. 맛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화요일 맛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다시 부럽네요. 1727 쓰시는 분. 오늘 식빵 맛집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빵빠라빵빵 빵빵.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관리하세요 요즘? 네? 턱이 굉장히 좀 샤프해졌습니까? 날렵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관리를 해야죠. 늦은 나이. 하진 않으시고요. 그럼요. 근데 되게 한 것 네. 같다 오늘. 그래요? 예. 좀 뭐 조명이 달라져서 많이 그런가? 스튜디오가 그래서 바뀌어서 그런가요? 조명이 좋네요 여기가. 근데 오늘 이렇게 저 영상을 보니까 예. 약간 저희 지금 방송하는 공간이 예. 정치 대담하는 그런 형태의 뭐 대담 하나 해볼까요? 아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 알아요 지금. 근데 워낙 그 DJ한테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무조건 정치적이지. 정치적이야. 그렇습니다. PD나 작가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 예. DJ와의 친분을 굳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다른 프로에서는 그런가 보죠? 아니 그 유민상 DJ 왔을 때 엄청 정치를 하더라고요. 진짜. 원래 좀 노 작가가 권모술세 좀 능하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역시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편히 갈린다. 별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행여행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썼던 탁재영 PD입니다. 예. 조금 추우실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오늘 그 남부 텍사스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목장에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장작패다 왔습니다 지금. 아이고, 멋있습니다. 복장에 오늘 노멀하죠 굉장히. 좋은데 난. 네. 근데 그 목걸이는 뭡니까? 그냥 PD 같아 그냥 PD. 목걸이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서 한 점 해왔습니다. 역시. 야, 네네. 멋있습니다. 우리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게 없는 이우석입니다. 소울이죠. 소울. 네. 지난주 힌트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기억에서 지우긴 했어요. 예. 아니 뭐 다들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다들이요? 주변에 다 좋다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너무 웅디. 아까 그 이제 제육 볶음 사진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너무 좋았죠. 저희가 식빵이라는 주제를 공지하시면서 다시 풀이 확 죽은 목소리.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다가 식빵이란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참 차게 식네요.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웅디도 식빵에 의지한 시간, 세월,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빵에 의지를 해요? 아침 식사를 예를 들면 입에 딱 물고 이제 넥타이를 매는 뭐 이런. 저는 그런 회사에는 안 다녀봤어요. 그래요? 아니 또 출근할 때 포장마차 토스트집에서 종이컵에 이렇게 말아주고 저는 두유 한 잔이랑. 그렇지.
그 고시원 살던 시절이나 네. 혹은 이 취직해서 초반에 아직 월급 이제 막 받기 시작했을 때 이럴 네네. 때 식빵보다는 네. 그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혹시 그 빵 기억하시나요? 후레시빵? 알죠. 난 그게 참 그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도 팔더라고요. 아직도? 예, 몇십 년 지났는데. 아 그래? 예, 그래서 그거를 요즘도 가끔 먹는데 네. 식빵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뭐 식빵에다가 뭐 저 딸기잼이나 뭐 이렇게 발라 먹으면 되게 그 별식이고. 저희 어머니 좋아하세요. 어머님 예. 오늘 방송 어머님 헌정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어릴 때 식빵이랑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식빵에 김치를? 평양김치. 김치를 안에다 넣으세요? 아니요 그냥 식빵 먹고 김치 먹고. 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빵은 사실 밥이거든요. 밥 개념으로 먹는 빵이다 보니까 또 식빵 다 안에 밥을 어울려요. 넣는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식빵을 오물오물 계속 씹으면 밥에 그 단맛 같은 게 맞지, 나요. 맞지. 진짜로 네네. 김치랑도 잘 어울려. 아니 뭐 당이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렇죠. 아 김미리님께서 오늘 주제 알려주시는 웅디 목소리 풀이 확 죽었어요. 고기 들어간 식빵집 없습니까 하시는데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4350 쓰시는 분은 지금 식빵으로 피자 토스트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진짜 식빵으로 피자 만들어서 그 위에 고기 토핑 얹으면 네. 웅디도 이건 마다하지 않겠죠. 제육을 올리면 제육은 올리면 좋죠. 예. 제육은 좋지. 근데 이게 정말 웅디발 뭐라고 할까 오랜 설득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가는 식당의 수가 10개가 넘잖아요. 예.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메뉴판에 야 제육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된다. 아 무서워 죽겠어요, 난 진짜로. 가스라이팅.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정치적이야. 요건이 아닐까. 제육 라이팅. 제육 라이팅 당했어. 네. 아니,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맛있지.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맞아요. 이 남녀노소 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빵 맛집으로 함께 해볼 텐데 마침 또 오늘 발렌타인데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밖에서 빵. 강미정 작가님이 초콜릿 2개 주셔서 알았어요. 저도 저희 작가님이 초콜릿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식빵과 발렌타인데이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없어요? 뭐 이 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점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 네네네. 얼핏 이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날이든 그 뒤에다 빵을 붙이면 뭔가 그날 주는 선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일 뒤에도 빵, 그 다음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빵. 그 빵이 아닐 텐데. TMI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네네. TMI 산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탁피디님이 들려주시는 식빵의 TMI 역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떤 이게 뭐냐면은 썰어져 나온 식빵이 나온 이래 최고의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발명품이나 뭔가 되게 좋은 걸 보면 야 이건 정말 썰어져 나온 빵이 나온 이래 최고의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구나. 그만큼 미리 썰어져 나온 빵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리 썰어져 나온 빵. 그죠. 네. 이 식빵이라는 말, 요게 한자 먹을 식 그다음에 빵 어디 말입니까?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남미 갔다가 빵을 빵이라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겠지. 네네. 브라질. 심지어 브라질 쪽 가면 빵이 아니라 뻥이 돼 뻥. 발음이. 예. 그래서 거기 설탕 빵산이라고 있는데 뻥지 아수카르. 뻥지아과를 뻥지 아수카르. 히우데자네이루에 가면 이제 바게트처럼 생긴 빵이- 히우지자네이루. 네, 히우데자네이루. 비유 디자인. 어이구. 자, 여튼 그래서 요 말만 봐도 이게 일제 시대 때 들어온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말로는 식빵을 쇼쿠빵. 쇼쿠팡이라고 맞아요. 부르죠. 쇼쿠팡.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슬라이스드 브레드 또는 풀먼 로프. 그러니까 풀먼의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풀먼이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기차 객실 제조업체 이름이에요. 빌 풀먼 네네네. 오, 네 그렇죠. 네. 배우. 네. 예. 그치. 배우? 배우가 빌 풀먼 유명하죠. 빌 풀먼은 대배우인데. 그럼. 풀만 먹고 자라요. 자 가보죠. 예, 자, 이 예. 회사에서는 그래서 예, 예.
식당 칸 차량을 만들었는데 식당 차에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빵을 여기다 쌓아놓으려면은 이 공간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빵을 보관하려고 네모난 직육면체 모양으로 빵을 구워서 샌드위치 만들 때 쓰도록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자동으로 썰어주는 기계가 나오면서 슬라이스드 브레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1928년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 일찍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식빵의 역사가 아직 100년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뭐 14,500년 전에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요르단 북부에 슈바이카라는 데서 이제 빵이 나왔대요. 14,500년 전에 빵이. 빵 출시 써 있고 막 봤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상업 제빵이 가능해진 거는 19세기 때 와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네. 그러니까 이제 파스텔르가 효모라는 게 사실은 미생물이고 요래 하면은 효모를 정제해서 보관할 수 있다. 요거를 밝혀내고 나서야 이제 상업 제빵이 가능해지는 건데. 발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이게 식빵의 조상 같은 게 발명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뺑드미라고 해요. 뺑드미. 네네네. 뺑더미? 뺑드미. 오늘 참 힘든데요. 자, 이 뺑드미가 뭐냐면은 예. 미가 그 살이래요. 살. 프레쉬. 그러니까 속살. 그래서 살만 있는 빵, 속살로 된 빵.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껍질이 얇다는 거죠. 그 장면이 절묘하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빵들이 껍질이 다 두꺼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빵 껍질 식빵도 껍질 좋아하는 분 있고 안 좋아하는 분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껍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더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껍질이 두꺼우면 수분이 상대적으로 잘 안 날아가요. 그 작피디님은 어렸을 때 식빵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어요? 파먹죠. 파먹었지. 네네. 우리 다 그 신살만 공격을 했었지. 저는 안 잘라진 식빵을 사와서 정말 이렇게 푸대자루처럼 만들면서 그렇지. 안쪽을 향해 가는. 소장님 표정을 보니까 소장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겉에를 이렇게 먹고 동생 줬는데. 그러니까 정말 닭도 그러니까 저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다리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누룽지잖아요, 일종의. 자, 여튼 그래서 빵을 갖다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우면 빵 껍질이 얇아지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빵에 비해서 부드럽잖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할 때 버터나 우유, 달걀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또 이게 약간 정치의 영역이었어요. 정치.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이래 제빵사 조합이랑 파티시에 조합, 제과사죠. 그러니까 빵 만드는 길드랑 과자 만드는 길드가 따로 있어서 서로 선 넘으면 막 고발하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718년 이래로 그 파티시에 조합의 로비로 버터, 달걀, 설탕은 파티셰리에만 쓸 수 있다. 빵 만들 때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돼? 뺑드미는 점점 만들어봤자 금방 딱딱해지고. 그렇지. 그렇다고 이거를 뭘 넣자니 쟤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점점 더 뭔가 이제 이런 그 빵 파는 곳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든 빵이 된 거죠. 근데 이 얘기 재밌다. 그러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드가 해체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영국에서 18세기부터 이제 이런 빵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도 이걸 왜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안 넣지? 그러면서 넣어가지고 그 뺑드미처럼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왜 껍질이 너무 딱딱하면 이제 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프랑스식 샌드위치 뭡니까? 크로크무슈. 네네네. 그러니까 뺑드미 두 조각 사이에다 햄 넣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크로크 마담 이거는 이제 거기에 그 계란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게 유행하면서 뺑드미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미국에 와서야 요게 이제 썰리게 되는 건데요. 오터 로에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이주민 후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보석 가게 견습생부터 출발해가지고 15년 동안 가게를 3개로 늘렸대요. 근데 아내가 하루 이제 집에 가보니까 이게 빵 써는 거 너무 힘들다. 이 칼이 좀만 무뎌져도 막 빵이 막 으깨지고 뭉개지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거 빵 써는 기계 만들면 기가 막히겠다. 해가지고 1916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이 시제품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한번 홀랑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면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거의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품화 되는 게 10년 있다가 정말 그동안 막 다른 거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동충당 해가지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국 시작은 아내 사랑이었네. 시작은 아내 사랑이었고 처음에는 이것도 사장 될 뻔했는데 친구가 하나 사줘요. 친구가 그 제빵업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로에더의 자동 그 빵 써는 기계 이게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죠. 그렇구만요. 네. 친구도 잘 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빵을 먹을 때는 또 이런 뒤에 많은 사람들의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식빵의 TMI 역사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시간 애매해서 첫 번째 맛집에 안 가고 이야기 좀 하다가 53분까지네. 충분합니다. 충분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식빵 맛집 재밌게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군침이 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실컷 잘 듣고 왜 그래요? 자 우리 코너 진행 중에 소개되는 식당들 정확한 식당 이름은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석의 맛맛 허지웅 씨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또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식빵 맛집 네. 첫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그러니까 서면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번화가 거기에 있는 시옷집이 되겠고요. 여기는 상호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부가 운영하는 식빵 전문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제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된 식빵 전문 빵집이 되겠고요. 지금 사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필링 안에 채워 넣는 것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빵이 있습니다. 아까 탁 PD님께서 식빵 써는 기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게 썰어져 나오는 식빵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 쥐어 뜯어가면서 닭가슴살 찢듯이 그치 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 터프하게 쫙 찢어가면서 결을 보면서 나 근데 계속 설명하면서 웅디 눈치를 보게 되는 거는 어떤 무언의 그런 세뇌 효과이겠죠? 아닙니다. 예. 밤빵. 아니 이건 단호박이야. 이거 밤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썰려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이제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덩이째 나와가지고 손으로 뜯어먹고 물론 그걸 뭐 잘라서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먹어본 어떤 식빵 안에 무엇이 들어간 그러니까 우유 식빵 말고 안에 충전물이 들어간 식빵 중에 가장 내용이 실합니다. 정말. 단호박. 네, 지금 보시는 건 단호박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치즈 아닌가? 치즈의 식빵이에요. 근데 이 집은 장명을 어떻게 하냐면 치즈 식빵이라고 이름을 안 만들고 치즈 촤. 치즈 촤? 근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쪼개면 이렇게 쫙.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촤예요. 그래서 흑임자가 들어간 또 식빵은 흑임 촤. 흑임 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얼그레예요. 요거는 밀크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흑임자고 당연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근데 어쨌든 식빵은 충전물도 중요하지만 식빵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예를 들면 바로 구입하셔가지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실온에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실 경우에는 꺼내서 렌지에 돌리거나 내용물에 따라서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아니 얼그레이도 그냥 홍차라고 하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집 자주 가는데 사장님 얼차, 홍차. 이거 알려드려야겠네. 그리고 이런 식빵 이외에 간단하게 뭐 바나나 케이크라든지 또 초코 브라운이라든지 스콘류도 파는데 다 먹어봤거든요. 제가요. 정말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깨끗한 그냥 밀크 식빵도 있는데 그 이거 이외에 다양한 필링이 들어간 그것도 굉장히 꽉 찬 식빵을 맛보고 싶으시면 이 부전동에 있는 시옷집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훈님께서 옹디가 리액션 이렇게 안 하는 거 처음 보네요. 아니 몇 번 있었죠. 김진우님이 옹디의 추임새가 진짜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첫 테이프를 뭔가 고기 들어간 걸로 끊었어야 했어. 나 피자는 좋아하는데 피자는 빵이 아닌가? 피자 빵이죠. 빵이죠. 그래. 네. 좋아하는 빵. 그럼요. 그 위에 뭐 다양한 소시지 뭐 요즘 고기 올리는 것도 많고. 치즈 뭐.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네. 빵이라. 빵에 관련된 퀴즈가 나오겠죠. 식빵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걸 아까 우리 TMI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빵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반죽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꼭 넣어야죠. 빵 좋아하시는 그럼요. 분들 또 한 번이라도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미생물이에요. 이것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베이킹 파우더, 2번 이스트, 3번 웨스트. 힌트. 힌트 초아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힌트를 줄 때 특히 뭐 평가제를 잘하는 네네네. 노 작가 좀 이번만큼은 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라. 가만히 있. 네. 그리고 했어. 이미 힌트 나왔어. 이미 힌트 나왔어. 가만히 있어. 잘 들어보고 있어. 네. 사실은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힌트 요정님의 힌트에 정말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예, 부풀어 있었는데, 훅 꺼지네. 반응이 그러니까 부풀어 정말 이스트를 이 사태를 가만히 어쩌니까 진짜. 부풀어 있. 좀 가만히 있. 그거예요. 여기도 지금 춥다가 못해서 콜디스트. 야 이게 차라리 낫다. 야 이게 낫다. 이게 차라리 낫다. 야 이게 낫다. 이 코너 시작할 때 야. 우리 저기 작가님께서 그 제가 이제 안쓰러워서 네네. 뜨거운 물을 담아다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거의 결빙 상태예요. 맹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맹물. 근데 소장님이 2주 연속 예. 힌트가 부진한 건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네. 아니 마음이 편유. 마음이 편유. 아 우리 맞다 지난주 편. 아 이거 마음에 늘 쌓아놓고 있구나. 좀 가만히 있. 가만히 있. 뭐라 하지 말고 있. 듣고 있. 자,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로 죽빵이 아니고 선물 좋은 걸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우의 메아리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용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만. 에이 시끄러. 자 우리 노탁 속의 맛맛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중근 작가, 탁정 PD, 이유석 소장과 함께 식빵 맛집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2297 쓰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제과 기능장이에요. 전국에 있는 2020 기능장 모임 이기모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이기모. 화이팅! 이기모. 네. 이자. 이기모로 한번 힌트 한번 해보실까요? 이기모?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에이 정말 나도 하겠다. 그냥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지 하라 뭐. 그래놓고. 엄소리님께서 이우석 소장님 힌트에 대한 강박, 이 스트레스. 오, 힌트에 대한 강박 이스트레스. 이거 좋은데요? 다음 주 힌트 기대할게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자리 잠깐 비우시죠.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다음 주에. 종교적인 이유요? 그냥 뭐. 맞다. 잠깐 그 메카에 가셔야 한다고. 예, 그냥 한 번씩 가셔야죠 또. 근데 이쯤 되면 상습 결석 아닙니까? 개근하고 있는 저는 저는- 뭡니까? 코로나 걸려서 한번 안 나왔잖아요. 그러시죠. 미안합니다. 예. 예. 건강 관리도 못하고 말이야. 우리 40이 있으시는 분 네. 사연이 예, 사실 이런 문제 예상은 했었어요. 4022님께서 지웅 형님, 저는 지금 제육볶음 먹으러 왔습니다. 좋겠다. 부럽죠? 혹시 인천 오시면 석바위 시장에 파절이 삼겹 토스트라고 있는데 거기 추천해드려요. 소스가 매콤 소스라 제육 토스트라고도 부르거든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이게 이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그 그건- 석바위 시장 안에 있는 토스트집인데 그리고 주소를 다 외우고 있어?
제가 누굽니까? 저는 동방위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집을 소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미 뭐 생방송 오늘 저녁 뭐 6시 내 고향 맛있는 녀석들의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서 유명한 집이에요. 정말 유명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집은 이제 소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집도 네네. 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뭐 알려드릴 건까지는 없고. 난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 가면 정말 다양한 속재료를 팔아가지고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저는 그 전부터 다녔었는데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 유명했었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빛을 보시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셨겠다. 많이 했어요. 네, 진짜로. 궁금하다. 네. 4966 쓰시는 분께서 엄마의 80번째 생신 기념해서 강원도를 좀 투어하고 있어요. 오후에 이제 삼척 쪽으로 갈 건데요. 삼척 쪽에 있는 어른 입맛 맛집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간단하게 사실은 이 집은 아마 언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에 히읗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다녀온 다음에 그 허영만 선생님도 가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녀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런 거 참 잘해. 그럼요. 네. 여기는 1인당 얼마를 내고 먹는 집인데 사실 잘 나오긴 정말 잘 나와요. 두부 두께가 한 30cm는 뻥이고요. 거짓말. 굉장히 두꺼운 두부 구이, 그다음에 문어 숙회, 뭐 골뱅이 무침, 백합탕 이런 걸 주시는데 어르신 좋아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 말씀이 굉장히 되게 예쁘게 하시면서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예쁘게 하시면서도 아주 그 입에 착착 붙는 욕도 잘하셨던 그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게 뭐지?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아주 걸진 농담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1인당 얼마를 내는 주인장 맡김 코스. 근데 맡김 코스지만 거의 나오는 건 늘 비슷해요. 두부, 뭐 골뱅이 소면 무친 거, 그다음에 백합탕, 문어 숙회. 저번에 소개 한번 했어요. 맞아. 이런 네네. 식으로 아마 제가 AS 처방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훌륭한 집입니다. 네네네. 그 집으로 그러면 가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정확한 위치는 우리 작가님이 네네. 은채 작가님이 문자로 아마 알려드릴 문자로 겁니다. 우리 문의주신 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삼척 쪽으로 네. 어머니 데리고 네. 어머니 모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식빵 맛집 첫 번째 맛집은 가봤고요.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구로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좀 큰 상설 시장들이 많은데 팔다리 시장에 가면 이 분식이 이제 외곽에 좀 있어요. 맞아요. 시장 분식점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읒집이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집이고 가면 떡볶이로 원래 굉장히 유명해요. 떡볶이 좋죠. 떡볶이가 유명한데 여기는 독특하게 무를 썰어서 넣은. 요즘 무떡볶이 무떡볶이. 많아요. 네. 맞아.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가 무 들어간 떡볶이예요. 이게 무가 또 이제 요새 겨울 무가 달잖아요. 예. 이게 달고 부드럽고 떡볶이 쫄깃쫄깃한 그 떡과 함께 어우러지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집에 토스터가 맛있어요. 튀김입니다. 그냥 토스트라 그래갖고 식빵 안에다 뭘 넣거나 한 게 아니라 오일에 프렌치 토스트처럼 옷을 입혀서 한번 튀겨낸 거죠. 적셔가지고 예전에는 이 튀김집에 이게 메뉴가 많았어요. 맞아. 이거부터 먹고 시작해야 배가 불러요. 이거랑 고구마랑 이런 거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데 이 식빵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그대로 이제 기름에 딱 튀겨내니까 식빵 안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한 게 또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원래. 이게 식빵 튀김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도 오징어도 고추도 아니고 그냥 식빵을 튀긴다. 네. 달걀물에 적셔가지고 튀기는데 이제 그 튀김 옷이 이제 그 기름진 맛을 주죠. 그래서 이게 설탕을 뿌려 주실 때도 있는데 저는 설탕 안 뿌리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또 이게 식빵에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단짠이 또 성립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튀김옷이 또 있으니까 네네. 식빵을 둘러싼. 네, 그리고 좀 찍어 먹다가 이제 떡볶이 국물에 흠뻑 적셔. 그렇지. 좋지.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그 무 떡볶이에 또 시원한 맛, 감칠맛이 들어있는 그 떡볶이가 이 토스트의 절묘한 궁합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실 동안 예. 가장 리액션이 잘 나왔을 때가 떡볶이 국물 얘기할 때 그렇지. 그 떡볶이 얘기나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나 진짜 무슨 살다 우리 지금 맛집 소개하는 대구가 코너에서 원래 식빵을 튀긴 거를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합니까?
대구가 예. 원래 떡볶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명불허전입니다. 이 집도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맛있겠지. 네. 그래서 무떡볶이 맛있어. 맛있는데 식빵이랑 곁들이면 더 맛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아, 웅디 조금만 참아줘요. 다음 주 수육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그 다음 주고요. 아니, 예, 빠져야겠다 다음 주에. 아니 정말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기본 세트 이거 하다가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그렇죠 이렇게 무떡볶이 그 말 맛있거든. 들으셨어요 그 멘트? 오징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식빵만 튀긴다고? 근데 진짜 그건 좀 심하다.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냥 안 먹어. 자 빨리 제가 가는 맛집 빨리 다음 맛집. 네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허지웅을 몰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몰라요 왜? 아니 식빵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와야 뭔가 그렇지. 웅디에 대한 성이지 뭔데? 저는 멘보샤 맛집 멘보샤 거봐요 멘보샤. 자, 그래도 좀 오케이. 새우라도 들어가고 좀 이런 걸 가져와야지 그냥 센 식빵을 튀긴 집 이후에 바로 멘보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멘붕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멘보샤라는 게 뭡니까? 요게 이제 식빵 사이에다가 그렇지. 새우 반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중국식 샌드위치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서양의 샌드위치가 중국으로 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아. 그래서 6,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청요리집 이런 데서 빠지지 않는 메뉴였어요. 이게 워낙 인기도 있었고. 면보야라고 써놨어요. 면보샤. 면보,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읽으면은 면보하죠, 면보하. 하가 새우 네네. 한자니까. 네, 써놓기는 면보야, 뭐 네네. 자춘결. 맞아요. 자충결. 네. 오. 그래가지고 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배달 위주로 뭔가 중국 음식 그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거는 손도 많이 가고 맞아.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맞아, 하니까는 맞아. 점점 사라졌다가 요즘 들어와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좀 맛있어. 그런 메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으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인천 쪽으로 좀 가줘야죠. 제가 이제 한동안 또 인천 좀 소개를 그렇지, 계속했습니다만 그렇지. 이 집은 여튼 차이나타운 완전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그 중심에도 물론 훌륭한 집 많지만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차이나타운 주변에 동감. 그 동그란 그 어떤 도넛 모양의 지대에 네. 정말 그 좀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내공을 갖추고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고 지읒집인데요. 여기 이제 화상 출신의 부부가 또 운영을 하는 집이고요. 예. 그래서 은근 매니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메뉴판만 딱 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메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메뉴판에 딱 보면은 차이나타운의 상징 뭡니까? 고기튀김. 그렇지. 좋지. 네. 고기튀김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집엔 특이하게 물만두를 일단 한번 삶은 다음에 튀긴 게 있어요. 튀김 물만두. 튀김물 그러니까 튀김 만두와 물만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깐풍 꽃게, 깐풍 보거. 이건 딴 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깐풍보고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깡통 네네.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벌써 이 쓰여 있는 것부터 좀 고색창연해. 멘뽀 사이라고 적혀 있어요. 멘뽀 사이. 멘포 사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 멘포 사이 뭐. 이런 우리 사이 멘뽀 사이 좋은 사이고요. 네. 서로 멘보샤 사주는 사이 멘뽀 사이죠. 진짜 네네. 맨뽀 싸이 이렇게 쓰여 있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까 짜춘결도 말씀하셨는데 짜춘결 또는 싸춘결 네. 이게 네네. 작춘권이에요. 맞아. 이제 그거는 이제 춘권을 튀긴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지금은 어쨌든 멘보샤가 좀 정착된 표기처럼 쓰입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게 정착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이 방식으로. 중국집 주인들이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썼던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 요게 일단 시켜보면은 양이 너무 은혜로워. 25,000원 한 접시 한 18개 줘. 18피스면은 야, 이거 혼자 먹기도 힘듭니다, 이거. 아니, 크기가 막 무슨 네네. 미니 오예땡 그 과자 같은 그죠. 그런 거 네. 아닐까요? 그리고 크기도 커? 크네. 커. 커요? 한 입에 젓가락이랑 완전 꽉 차지. 비교해보면. 한 입에 먹기 좀 힘들지. 이거 정말 네. 그게 18개야? 18개야. 그래서 요 멘보샤는 겉에 이제 빵이 마이야르 반응이 확 일어나요. 예. 튀기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하면서 바삭하면서 그 안엔 또 이제 부드러운 새우가 이게 풍미가 확 터지는 게 특징인데 이게 두 개가 익는 온도가 달라. 식빵이랑 새우랑. 그럼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 해버리면 식빵이 타버리고 그렇다고 네. 너무 낮은 불에 하면은 이 식빵이 기름을 쫙 먹어 너무 느끼해지거든. 야, 저희가 지금 이 멘보샤의 단면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그냥 저 고기 파이 아닌가요? 두께감이 상당하네. 새우파이, 새우파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어떤 그 중화식당 중화요리 하는 데에서 봤던 대부분의 멘보샤는 네.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고 있는 멘보샤처럼 색깔이 짙지 않았거든요. 겉에가.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색깔이 짙어요?
그 바삭함의 어떤 그 최적점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양 짙지 않다는 건 그냥 낮은 온도에서만 튀겼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칫하면 식빵에 그 기름이 너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기름 뚝뚝 떨어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너무 탈까봐 사실은 그 조심조심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태우면 뭐 보기도 그렇지만 맛에 조금 내려간다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집은 마치 브라운 슈가를 뿌린 것처럼 상당히 다른 집에서 색깔이 짙어요. 아니 멘보샤 안에 지금 빈 공간이 1도 없어.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이 집 가시면 또 꼭 드셔보셔야 되는 게 볶음밥이거든요. 네. 메뉴판에 볶음밥 해놓고 짜장 따로 없음이라고 딱 해놨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밥만으로 승부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코팅된 그런 밥에 뭐 이제 재료는 그냥 단순해요. 파, 당근, 돼지고기 정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 중급집 특유의 튀긴 달걀. 근데 네. 여기서 인생 최고의 볶음밥 만났다는 분들 제가 여럿 봤습니다. 진짜 여럿 봤고 맛있어 보입니다. 요거를 또 먹는 팁 중에 하나가 2명이 가면 한 명이 삼선 짜장을 시켜요. 그리고 한 명은 볶음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쫙 먹다가 볶음밥에다가 삼선 짜장 소스를 한 숟갈만 딱 해가지고 비벼 먹어보면 또 끝내줍니다. 정말 자신 있는 집은 짜장을 네네. 같이 안 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 밥만 일단 한번 먹어봐라. 네네네. 밥알 하나하나리 이렇게 코팅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식빵이 머리에서 지워졌어요. 너무 좋아. 원래 식빵을 지우개로도 많이 쓰거든 그 미술하는 분들이. 그렇지. 오헨리 단편선에 나오는. 오늘 그 버터 식빵 줬다가 노탁석의 맛맛은 노중훈 이구석은 올 필요가 없었던 탁재영 혼자서 충분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혹시 싶습니다. 저 집도 가보셨어요? 예전에 왔던 것도 예전에. 근데 멘보샤 되게 기억이 잘 안 나. 좋아한다. 너무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네. 오. 사오 실하다 근데. 이게 정말 싫합니다. 옆으로 빚어 나올 만큼 많네요. 새우, 소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주얼 자, 나와야 비주얼이고.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우려를 또 안고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에 위치한 이응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응집. 여기도 자매가 하세요. 근데 이 집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는 집이었었어요. 네. 24시간.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그런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저녁에 밤에 마감을 하셨는데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큰 언니가 데이타임을 하고 네네. 동생이 이제 밤에 거기 꼴딱 새시는 거죠. 자, 이 집에 일단 주재곤 식빵이니까 토스트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웅디 가장 우리가 토스트하면 옛날 토스트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풍경 뭡니까? 계란. 큰 철판에 철판. 마가린 그렇지. 식빵 굽고 예. 거기다가 뭐 달걀물 풀어가지고 달걀 풀어 붙이지 않아요. 그 넣어주고 먹기 좋게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주고 설탕을 뿌려주시고 예. 물론 그걸 물어보십니다. 설탕 뿌려줄까요? 보통은 전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찹은 또 옵션입니다. 케찹은 먼저 말씀을 꺼내진 않으시지만 달라고 하면은 주시는 것 같고요. 이게 2,000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해서. 네, 2,000원이요. 상당히 풍성합니다. 여기 뭐 배질물 두유나 이런 거 드시면은 너무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네. 다른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네네. 아까 하니까 2,000원? 2,000원. 2,000원에 네. 이 식빵 토스트가 한 4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맞춤하게끔 정삼각형으로 된 게 4개. 그렇죠. 아주 실해요.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고 또 자른 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실해요. 실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제에 맞는 음식이고요. 예. 웅디를 위한 메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비빔국수. 아, 좋네요. 이거 치트키인데. 이건 어떤 느낌의 비빔국수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 간장 베이스 아니면 매운 뭐 식빵이라며. 맵지 않고 달지 않아. 어. 그리고 면이 기가 막혔어요. 잘 삶으셨어. 퍼지지도 않고 너무 꼬들꼬들하지도 않고. 식빵을. 근데 여러분 유념하실 점은요. 네. 메뉴판에 네. 이 메뉴는 없어요. 아, 비빔면이 심지어 없는 거를. 없어요. 이 집은 단골들은 알아요. 없는 것 중에 되는 게 진짜 많아. 뭐 김치찌개나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 메뉴에 없는데. 없는데 멤버세요. 비빔국수도 돼요. 그리고 회심의 제 카드 웅디를 위한 음식이죠. 제육볶음도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식빵 소개야? 제육볶음도 있습니다. 이거 두께가 정말 좋다. 이거 완전 반치가 아니에요, 이건. 웅디 두께감이 좋고요. 양념이 진해요. 식빵에. 예? 그래서 이거는 식빵과 함께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예. 공깃밥과 함께 예. 드시거나 예. 막걸리 안주로도 너무 좋고. 이 집에 식빵을 없는 게 막걸리나. 뭐야? 네. 이거를 골라온 거 보니까 오늘 이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이건 제육이라기보다 겉모습이 거의 예. 맥적인데 너무 예쁜데. 그
좀 전에 웅디 저 동치미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 위에 저 두툼한 진한 양념에 외피를 뒤집어 쓴 제육볶음 한 점을 올리고 밥과 함께 먹은 다음에 동치미 국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동치미 들어가 있는 저 무 있잖아요. 무를 와그작와그작 씹어주면 이건 최고의 콜라보이신 그러네요. 거죠. 식빵과 함께. 오늘 사라지고 진짜. 식빵은 식빵과 이제 함께 먹는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식빵 가면서 포장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네네. 이제 어린이들 이제 드리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집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 새벽까지 출근하시는 분들 또 새벽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출출하신 분들 예. 언제나 들러서 요기를 하실 수 있는 아주 그런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제육의 퀄리티가 사진 보면 따가기는데 정말 네. 아주 훌륭한 수준의 기사 식당을 맞습니다. 상회하는 그 정도의 제육이네요. 무려 이 한 자리에서만 20 기대가 제육입니까? 아, 예, 정말 좋네요. 무려 이 한 곳에서만 20년을 넘긴 네, 정말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네. 자, 우리 한 곳 더 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마지막 식빵 맛집. 방배동에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고요. 파스타집이에요. 오. 시옷집인데 파스타가 굉장히 다양하게 차려집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무하르 토마토 파스타라고 있어요. 뭐하르가 뭐예요? 이게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비주얼을 보시면 파스타가 식빵에서 막 분수처럼 막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스타 면발이 식빵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빤네 파스타죠. 원래. 아, 빠네 빠네구나. 파스타인데 빠네. 그걸 식빵을 씁니다. 몰라. 빠네가 작은- 뭐예요? 빵이란 뜻이죠. 빵 파스타라는 근데 지금 뜻인데 제가 파스타 사진을 보이는데 저기 식빵이 어디 있어요? 그 저기 네모난 게 지금 면발이 분출되고 아. 있는 게 식빵입니다. 아, 저게 지금 빵으로부터. 데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식이 아니라 네네. 빵을 거기 크게 올리는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크로 파스타를 뜨면서 빵을 또 잘라서 같이 드시면 부드럽게 소스를 쫙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웅디 빵의 그거의 가장 전형적인 모양은 둥그런 빵의 윗부분을 옆으로 자른 다음에 속을 뚜껑을 파내고 만들고 속을 파내고 넣는 거. 거기다 그게 파스타를 빠내구나. 담아내는 예. 그릇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식빵 네모난 정육면체에 식빵을 쓰는 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일반 빠네 파스타보다. 이거 맛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토마토 파스타의 소스까지 남김없이 식빵이 싹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 예.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의 어. 그런 빠네 파스타집. 가면은 다 이제 소장님 연령대 다. 아, 그렇죠. 다 60. 신분증 검사예요. 예. 혹시 맥주라도 한잔 시키려고 그러면. 근데 뭐 빵 자체도 괜찮았었어요. 빵도 괜찮고 이 집은 원래가 파스타 면발을 삶아내는 이 정도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 딱 맞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그 점도가 뭔데요? 일단은 씹었을 때 그냥 바로 삼키면 제가 배탈 나는 한 3번 정도 삼켜야 되는 알덴테. 심지어가 좀 굳은 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오늘 라면도 저는 1분 끓여서 먹어요. 꼬들하게. 저는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고 퍼진 거. 탁 PD님은 저는 라면은 꼬들, 파스타는 약간 부들. 그렇지. 아니 퍼진 거 말고 부드러운 거랑 퍼진 건 다릅니다. 저는 네. 입에 소스와 함께 예를 들면 알리오 같은 경우에 한번 딱 감아서. 감아서 입에 넣으면 계속 이제 우물우물 거려야 이제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구나. 너무 이제 여운이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너무 꼬들하면 양념이 잘 안 배는데 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알덴테를 만들려다가 잠깐 인터넷 봤다. 약간 이러면은 그 정도. 딱 그 중간에 있는 거. 그렇지. 언제 이 뭐 꼬들한 거 부드러운 걸로 뭐 대결을 해봐도 괜찮지. 괜찮을 것처럼 이 괜찮지. 취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식빵 맛집 돌아봤습니다. 제육이랑 멘보샤 맛집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얼마나 나든지. 네. 그나마 그걸로 네네.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답 2번 이스트였죠.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 안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특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